안녕하세요. 타이거 스포츠 아카데미 손명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니 컬렉션의 컬러 이펙트 중에 두 번째 클래시컬 소프트 포커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시컬 소프트 포커스가 뭘 하는 거냐, 이제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클래시컬 소프트 포커스를 ON을 시켜서 여기에 필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껐다 켰다 하면 뭐가 바뀌나요? 밝기가 바뀌죠. 밝기가 바뀔 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쨍했던 게 이렇게 디테일이 부드럽게 뿌옇게 바뀌죠. 이런 형태의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만들거나 디퓨전을 확산시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클래시컬 소프트 포커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클래시컬 소프트 포커스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클래시컬 소프트 포커스가 하는 일이 뭔지, 여기에 있는 드라이브 바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시컬 소프트 포커스가 하는 일은 사진에 부드럽고 몽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더하는 필터다. 이게 한 가지 목적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소프트 포커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디테일은 유지하면서 선명도는 유지하면서 빛이 번지는 듯한 소프트한 효과, 그걸 만들어주는 기능, 또 하나의 다른 기능인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디퓨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프트 포커스는 이미지의 디테일을 희생시키면서 전체를 부드럽고 몽환적으로 만드는 그런 필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라이트 뿐만이 아니라 중간 톤까지도 같이 퍼지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퓨전은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소프트라이트 소프트 포커스보다 살짝 어두워요. 대신 빛이 있는 곳만 이렇게 번지는 그런 효과를 준다. 디퓨전은 디테일을 유지하면서 톤만 부드러워지는,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빛만 번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디퓨전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메소드를, 나는 소프트 포커스를 할 건지 디퓨전을 할 건지 선택을 하고 스트렝스를 조절할 텐데, 그 스트렝스 조절하기 전에 디퓨즈드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디퓨즈드는 요 안에 있는 디퓨즈드하고 조금 다른 형태죠. 요거는 이 사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디테일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 오시면 스트렝스라고 하는 건데,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강도죠. 여기 위에서 메소드를 설정하면 그 선택한 메소드의 강도,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브라이트니스는 전체적인 사진의 밝고 어두움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전체 이미지의 톤이나 대비나 위에서 준 디퓨전이나 소프트 포커스에 준 메소드 양에 따라서 그거를 적절하게 배분시켜주는, 확산의 강도에 따라서 밝기에 반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브라이트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섀도우나 하이라이트는 전부 다 이 사진의 안부와 명부의 톤, 대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페시티가 전체 효과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사진을 우리가 조정을 할 때는 메소드에서 소프트 포커스를 줬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뭘 조절하냐면 강도를 조절하죠. 너무 밝다 그러면 강도를 살짝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게도 되고, 요거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브라이트니스를 조절해서 조절하셔도 되고, 이 브라이트니스를 조절하게 되면 이 사진의 톤을 결정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클래시컬 소프트 포커스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래시컬 소프트 포커스를 우리가 사진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언제 적용하면 좋은지, 어떻게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클래시컬 소프트 포커스는 보정하는 시작 단계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 이후에 사진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요. 나간음성 사진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시컬 소프트 포커스를 이렇게 켜게 되면 뭐가 팍 밝아졌죠? 이 상태가 이렇게.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디폴트로 여기에 있는 소프트 포커스 1번이라고 하는 형태의 효과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렝스가 기본적으로 50%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10%를 살짝 갖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스트렝스를 요거 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겠죠.
밝기가 바뀌었죠. 근데 밝기가 바뀌면서 뭐가 바뀌느냐? 여기에 디테일이 이제 살짝 바뀝니다. 대비가 있던 사진이 뿌옇게 대비가 살짝 빠지는 듯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죠. 네, 그 상태에서 스트렝스를 난 이 사진을 이렇게 빛도 번지게 하고 글로우를 줘서 소프트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줄래? 뭐 그럴 땐 이렇게 쓰겠죠. 너무 세게 되면 밝은 쪽이 날아가서 화이트홀이 발생하니까 그거 조절을 보면서 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밝기도 살짝,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네, 요 사진이 이렇게 좀 더 글로우 이펙트가 훨씬 더 크게 먹은 걸 볼 수 있죠. 빛이 더 세게 들어오면서 이 상태가 이렇게 더 크게 있죠. 그럼 여기를 확대해 보면 여기도 이렇게 대비가 뿌옇게 번져서 빠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몽환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소프트 포커스가 아니라 빛만 싹 분산되게 해주고 디테일은 유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디퓨전을 쓰겠죠. 디퓨전을 쓰면 소프트 포커스 했을 땐 전체가 밝아지지만 디퓨전을 했을 때는 빛만 밝아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스트렝스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여기를 여기도 밝은 빛이 있는 쪽만 쓱 올라가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글로우 이펙트가 같이 먹으니까 이제 같이 들어가지만 아까 여기 위에 있는 소프트 포커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형태가, 먹는 형태가. 저는 한번 소프트 포커스로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주고 나면 이거는 사실은 클래시컬 포커스에서는 할 일은 다 한 거죠. 근데 클래시컬 포커스를 이렇게 해서 주고 나면 요거를 그냥 두는 게 좋으냐, 그냥 둘 수도 있지만 요거를 다르게 또 포토샵으로 오셔서 살짝 에디팅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컬러를 살짝 바꾼다든지, 왜냐하면 밝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비가 바뀌었으면 대비를 좀 더 조절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 디테일이 이제 날아간 상태가 되죠. 이거 화이트홀이 났죠, 여기. 그래서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화이트홀이 났거든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짝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안부 쪽에 나는 이런 쪽에는 대비를 더 줄 거야. 그러면 이제 대비를 살짝 준다든지 할 수 있고요. 이 사진 가지고 나는 자, 요 감나무의 컬러를 좀 바꿀 거야. 그러면 자, 뭐 이렇게 해서 컬러를 바꾼다든지 싱그러운 느낌으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밝아서 나는 요걸 좀 여기에 밝은 쪽은 살짝 빼줄 거야. 그러면 광도 마스크를 통해서 자, 이 부분은 빼줄 거야. 그러면 이 부분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명부 데이터가 날아간 거를 살짝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좀 살리고 싶은, 사는지 안 살았는지, 데이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레벨을 열어서 이렇게 눌러보면 다 살았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사진을 가지고 살짝 밝게 하면서 몽환적인 이미지를 내면서 컬러도 살짝 바꿔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사진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니 컬렉션에 있는 클래시컬 소프트 포커스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른 사진을 한번 또 해볼까요? 요거는 양귀비 사진입니다. 이런 양귀비 사진 같은 경우도 빛이 싹 들어와서 빛이 느낌이 이렇게 여기에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빛이 여기까지 끝까지 다 들어오면 여기가 뿌얘지니까 사진은 이제 그것도 좋지만 요거를 좀 더 살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요거는 너무 밝으니까 자, 이렇게 내셔도 되고, 디퓨전만 하려고 그러면 여기 뭐 디퓨전만 하면 여기 디테일은 살아있는 사진이 되죠. 이 상태를 쓸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누르시면 두 번째를 썼습니다. 여기서 양을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도 살짝 조절하시고, 살짝 밝아지는 느낌이 들죠. 디테일, 요번엔 디테일을 좀 줘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디테일이 살짝 올라올 테니까. 그리고 어플라이. 전체적으로 소프트한 상태에서 여기 디테일을 살짝 주니까 이번엔 살짝 디테일이 더 올라오면서 이렇게 살짝 소프트해지긴 하죠. 이 상태에서 뭐 여기에 나는 컬러를 더 넣을 거야, 뭐 아니면 색을 더 넣을 거야, 아니면 나는 이거를 좀 더 그라데이션을 더 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이 아래쪽이 너무 밝아. 그러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부분이 살짝 어두워지니까 이제 이 꽃이 좀 더 살아나는, 자, 이 상태가 이렇게 해서 입체감이 생기는 그런 사진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여기에 컬러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약간 이제 요거는 청보리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청보리가 아니라 이제 보리가 다 익어서 노래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이렇게 하면 컬러가 좀 살짝 올라갔죠.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클래시컬 소프트 포커스는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클래식한 소프트 포커스를 통해서 몽환적이고 어떤 그 부드러운 이미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거를 살짝 가공을 해서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나는 요 지금 노란색을 준 거는 밝은 쪽에만 이런 현상을 줄래. 그럼 여기 지금 효과가 온 거죠.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명부를 선택해서 거기만 줄래. 그럼 명부에만 그 색이 들어갔죠. 밝은 쪽에 컬러가 싹 올라오면서 그쪽만 따뜻하게 올라가고 아래쪽은 안 올라가는 뭐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이게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형태가 이렇게. 이래서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소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클래식한 소프트 포커스 이렇게 했더니 밝아졌죠. 이번에는 근데 메소드를 디퓨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어두워지고 살짝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고 이렇게 돼요. 저는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그럼 살짝 어두워지죠. 자, 이렇게 어디만 밝아지냐면 요 밝은 쪽만 밝아지죠. 강도, 그 다음에 밝기, 이렇게 하이라이트. 자, 이렇게 두면 사진이 살짝 플랫한 사진이 되어버렸죠. 디테일을 살짝 지우다든지. 예, 이렇게 되면 요 위쪽을 살짝 밝게 한 사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은 조금 더 소프트하게. 근데 우리가 이 사진을 강력하게,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굉장히 세게 부드럽게 만들면 사진이 망가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사진이 망가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요거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디퓨전을 줬으니까 이제 이쪽이 밝아졌죠. 하늘 쪽이. 그러면 보시면 요게 또 얻었던 게 위쪽만 밝아지면서 여기까지 빛이 여기서 쓱 번져서 이쪽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사진으로 바뀌었죠. 살짝 밝아졌죠. 여기도 디테일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안개 효과를 살짝 더 주고 싶다라고 하면 커브를 열어서 안부 쪽을 자 올리고 컨트롤 I 그라데이션 이렇게 놓고 다 주면 안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만 우연 안개 효과를 줬고 여기에 대비가 좀 부족해서 대비를 살짝 넣어 볼게요. 이거를 어디에만 줄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살짝 다시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사진에서 이렇게 안개가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 나온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여기만 몽환적으로 쓱 바뀌고 이 사이드 쪽은 오히려 디테일이 죽었죠. 대비가 죽었죠. 대비가 죽고 대신 어두워지고 대신 여기만 살짝 밝아지고 여기만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바뀌었죠. 그러면 사진이 소프트해지면서 요 빛을 더 강조하는 그런 사진이 돼버렸죠. 이렇게 고기가 올라왔죠. 이렇게 이런 사진을 만들 수도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클래식한 소프트 포커스를 쓴다 해서 사진이 급격하게 확 바뀌거나 너무 강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그 효과를 살짝만 줘도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식한 소프트 포커스를 통해서 부드럽고 소프트한 몽환적이면서도 글로우 이펙트가 강하게 들어간 뭐 그런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이 있는 곳에만 디퓨전을 줘서 글로우 이펙트를 살짝 살리는 아니면 소프트하게 빛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클래식한 소프트 포커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클래식한 소프트 포커스라고 하는 필터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본 사진이 이렇게 탁하게 되어 있는 사진을 이렇게 밝게 클리어하게 올리는 이런 소프트한 사진을 만들 수도 있고 양귀비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단과 하단의 대비를 달리 했죠. 그 다음에 컬러도 살짝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좀 더 몽환적인 사진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비를 살짝 뺐죠. 이 상태가 대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빼서 여기를 살짝 밝게 만들어서 소프트한 사진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진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닉 컬렉션의 클래식한 소프트 포커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사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제 그걸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필터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